8월 30일까지 이제 임시회고 31일 하루 건너뛰고 이제 9월 1일부터 정규회잖아요.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며칠 빨리 땡겨서 이번 네. 주에 그만하자. 임시회를 종료하자. 근데 이번에는 왜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기자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상임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야당이 질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 시기는 지나갔으니까. 아니, 그러한 당기자고 분석할 하는 거죠. 필요는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랑 박광원 원내대표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빨리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또 그거는. 아니, (5115님께서) 묵직한 정치 이야기 앞에서도 항상 여유 있으신 정치 베테랑 네 분의 모습에서 멋있음을 느낍니다. 여의도 타짜 최고. 저까지 껴주시는 거예요? 네 명이면? 아유, 감사해요. 네. 7657님. 근데 늘 궁금했는데 정치쇼에서 고니는 누구세요? 고니는 주인공이니까 제가 합니다. 네. 본인 압사시나요? 저죠. 네.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제 이름이 고니인데. 윤태곤이니까 고니구나. 네. 자,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여의도 타짜, 윤타짜, 장타짜, 김타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지역적 기반으로 보면 저 장 소장이 평경장이죠. 예. 근데 본인은 싫어합니다. 왜? 조기에 지금 퇴출되기 때문에. 예. 평경장. 열차에서. 그리고 저 윤태곤 실장은 지역적인 거로 보면은 짝귀. 그런가? 본이가 저 지리산 밑에서 그 남원이구나. 그렇죠. 본인은.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저 여러 가지 소식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부터 좀 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요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장외 투쟁 네. 촛불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규탄 집회한다고 하면서 했던 표현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정치적인 어떤 함의라든지 이재명 대표 노림수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윤태곤 실장? 그러니까 왜 웃어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김상일 그러니까 평론가한테 야당이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지적하고 우려를 표할 수 있죠. 또 뭐 정치적으로 비판도 하고 또 뭐 총선까지 이제 이 의제를 갖고 가겠다 그런 건 괜찮은데 그 말이 태평양 전쟁 무슨 말인지 잘 함의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라고 하면은 뭐 태평양 환경 전쟁이다. 뭐 그렇구나 하는데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한 뭐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태평양 전쟁은 그거죠. 이것저것 그렇죠. 다 갖다 붙이는 거지. 뭘 근데 의미를 그건- 분석을 하고 그거는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제가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아니, 제가 그게 보기엔 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명량해전에 비유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순신이 지킨 바다 오염수로 침탈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공격하기 위해서 다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거다. 그거는 제가 그 정도 말이면은 저는 동의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약간 과장되더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제2의 태평양 전쟁은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일단 뭐 최대한 이슈화 시켜보고 싶다는 욕심 네. 뭐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화를 시키더라도 적당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촌철살인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자기의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움츠리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일본을 좀 공격해서 이슈화를 하겠다 이런 욕심인 것 같은데 약간은 과도한 공격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오랜 20년, 25년인가요? 네, 네. 25년 권리당원인 네. 우리 김타짜의 눈으로 봤을 때 네.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세요? 과한 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위험보다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자,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 지금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인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예. 이거를 파고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에 상당히 불리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제. 그렇지. 지금까지는 불안하잖아요. 나 그 얘기 해보려고 불확실하잖아. 내년 총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짜 뉴스야.
아이 괜찮아 뭐 희석하면 되지 하면서 수돗물도 떠먹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억 추가 편성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야 네. 어민 피해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겠어요. 총선. 총선에 불리하니까 이거 돈으로 막아야 되겠다. 자 그런 그러면 생각을 하고 그 얘기해 보죠. 이 총선 때 아직 꽤 남긴 했지만 시간이 총선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된다면 조금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이거?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편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이 이제 8월 말이지 않습니까? 내년 4월 한 3월까지 7개월간 계속 끌고 가는 거 시나리오 1. 네. 두 번째는 뭔가 1, 2월 달쯤에 뭐가 막 터지는 거야. 이거 뭔지는 관련은 몰라. 네. 아, 네. 다른 이슈들이 뭐, 아니 후쿠시마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관련돼서 방사능 이제 수치가 막 네. 올라가고 그렇죠. 뭐 예컨대 뭐 검사 그런 결과가 뭐 안 좋게 나와. 검사 결과가 안 좋. 그 두 가지인데 둘 다가 제 두 번째 거는 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네. 모르는 영역이고 첫 번째 거는 그게 되겠나 싶어요. 7개월간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별 영향 없을 거다. 시간이 좀 많이 이런 남아서. 식으로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럼 변수가 돌발적인 있지 않은 이상. 예. 저도 별 영향 없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부울경 지역, 네. 그러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어민들과 관련해서는 약간 피해가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제 뭐 수도권에 살거나 내륙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체감이 안 와요. 그런데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큰일 났네 이런. 그러니까 큰일 불경- 났네보다 영향이 있을 것 같네라는. 바다를 생각을 끼고 한다는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 같아요. 어민 지원이잖아요. 이 아, 2천억 편성이. 거예요. 그 해안가 쪽에서 흔들릴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부터 보도 나오기 시작을 한 게 부산 자갈치 시장 손님이 없어요. 큰일 네. 났어요. 내일부터 방류되면 이거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뭐 방사능 때문에 물고기를 안 사 먹는 거보다 그러한 분위기. 야 이거 위험해서 어떻게 먹어. 네. 그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을 계속 네. 세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김따짜는요? 아니 근데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민생이 흔들리면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고요. 네. 근데 그걸 무조건 퍼주진 않아요. 2천억을 편성했다고 근거 없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2천억을 편성했다는 게 상징성으로서 또 네. 안정감을 주려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죠. 그게 뭐 실질적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는 항상 우리가 든든하게 국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을 해야 되죠. 제가 궁금한 게 저 그 자갈치 시장 얘기했잖아요. 그 자갈치 시장에 어민 저 손님 없다 네. 뭐 뉴스 리포트를 보면서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민들이 야 뭐 누구 때문에 지금 막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막 이런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노의 표출 대상이 뭐 일본 정부한테는 분노를 표출해봐야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어 하는 윤 정부에 대한 분노로 갈까? 아니면 반대로 이거 괜찮은데 야당에서 괜히 이거 위험하다고 불안감 공보 증폭, 마케팅 해가지고 장사한대라고 야당에게 갈까? 그 양면이 난 다 그걸 있는 거죠. 근데 오버하거나 실수 양쪽이 다 이제 위태위태한데 오버하거나 실수하는 쪽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그런 통계들이 나오겠죠. 이게 횟집에서 사람들이 안 먹는 거하고 이게 뭐 술 먹고 밥 먹고 이게 안 먹는 거랑 실제로 이 뭐 중도매에서 이런 물량 돌고 유통되는 게 이제 떨어졌느냐 뭐 그 차이들이 이제 나오겠죠. 거기서 제가 오버하는 쪽이 안 좋을 거라고 하는 게 뭐 위험합니다. 급식에서 뭐 물고기 뺍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쪽이 불리한 거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뭐 음식이 뭐가 불안해서 안 먹는다 이렇게 뭐 따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방류를 시작하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계속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바닷물을 떠다 검사하고 그렇겠죠. 네. 고기를 잡아서 검사하고 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검사들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좀 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요 이슈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은 장타짜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네.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탄핵한다고 하면은 그냥 한
대통령에서 한 10번 이상 탄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섭섭한 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네. 너희들 좀 더 많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 좀 해줘야 돼. 우리 같이 검사하자 이런 거. 대한민국 전문가 파견해서 상시적으로 같이 감시하자라는 거 거부해버렸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국민들은 야, 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지? 왜 만류하거나 항의를 제대로 못하지? 이러한 감정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탄핵을 하겠어요?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제가 듣고 있으면 같은 당이지만 네. 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민주주의는 네. 대원칙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강조돼서 배우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민주적 거래거든요. 민주적 거래. 네. 민주적 거래라는 건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 네. 거기에서 패한 사람도 다음 선거에서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나도 다시 선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지금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으면 다음 네. 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예. 힘으로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변경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예. 아무리 대통령 권력 예. 아무리 지방 권력이라 그래도요. 그거 다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허. 민주당에 저는 약간 딜레마가 있다고 보는 게 예. 김용민 의원이 좀 소수 정당의 의원이면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돼요. 소수 정당의 좀 의원이면 과하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예. 우리가 이제 힘을 얻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이제 힘을 모아주면은 또 약간 실용적으로 바뀌고. 근데 민주당 큰 당이고 직접 정권을 숙권했던 정당이잖아요. 이 말하면은 그렇게 하겠네. 라고 바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현실화될 수 그렇죠. 현실화될 거라고 그러니까 느끼는구나 그게 유권자들이. 힘이기도 하지만은 부담이기도 예.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이제 뭐 예컨대 검수완박 뭐 이런 거 하면은 하겠다라고 하잖아. 예. 그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럼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 뭐 민주당이 이거 당론으로 바뀌야 받겠습니까만은 예. 원내 제1당의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타격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 선전선동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당분간 어민분들 그리고 수산업 그리고 횟집을 경영하는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내기에서 져가지고 소고기 사드린다고 했는데 회로 바꾸려고요? 회로 바꿔서 뭐 곧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뭐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두 번 사면 안 돼요? 네. 2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타짜 회 산다고 그랬어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그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 뭐 입건할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 공식 발표 있었어요.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조사를 하겠다. 8월 30일 딱 날짜 정했는데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나 다음 주에 바쁘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조사 받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일정 조율해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 변호사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율사들도 많고 변호인들도 많고 검찰이 피의자 정식 입건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조사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일정 조율은 할 수 있지만 바로 다음 날 네 갈게요라고 해서 검찰이 오세요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정치적 법률적 의미를 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의미는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나 떳떳해. 나 조사 받더라도 나올 거 별로 없어. 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할게.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법률적으로는 제발 저 구속하지 마세요. 저 수사 협조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요 구속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타짜는 어떻게 봐요? 뭐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네. 제가 제2의 태평양 전쟁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네. 그 막 고도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이제 약간 혼선 네. 이제 정치적으로도 헷갈리고 이제 검찰 수사도 헷갈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는 건지 잘 그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게 조율을 하겠다라고 하면 30일인데 뭐 29일, 31일 이런 식이면 조율을 네. 하려고 하나 보다는 느낌인 건데 뭐 내일 간다? 이건
뭐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거 중요한 있을 거는 것 별로 같아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내일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뭐 어떤 의미 그렇게는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그 비회기 중에 하라고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맥이 다 있죠. 빨리 가서 조사를 내가 받을 받고, 테니 예. 비회기 중에 빨리 해달라 이렇게 임시회 얘기할 이번에 수 중단하면 그렇죠. 그렇게는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거하고는 뭐 맥락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연관된 네. 얘기인데 8월 30일까지 이제 임시회고 31일 하루 건너뛰고 이제 9월 1일부터 정규회잖아요.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며칠 빨리 땡겨서 이번 네. 주에 그만하자. 임시회를 종료하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회가 많이 열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국회니까. 그건 그런 건 뭐 아니에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임이나 현안질이나 이런 게 많으면 야당한테 유리하죠. 예. 그러나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행정 처리를 위해서. 네. 그런 거는 이제 당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사무처의 공무원들만 좀 바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왜 박광원 원내대표가 당기자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상임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야당이 질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 시기는 지나갔으니까. 아니, 그러한 당기자고 분석할 하는 거죠. 필요는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랑 박광원 원내대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빨리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또 그거는. 아니 이게 예? 희한한 게 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 대표랑 원내대표 사이가 정말 너무나 안 좋아요. 자 이거는 아니, 팩트인지 장성철 팩트. 피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일단 박광원 국민의힘 얘기 좀 대표의- 이따 하고. 박광원 대표의 인품을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폄하하는 게 여기서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예. 만약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하게 되면 민주당은 대단히 갈등과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결시키네, 찬성시키네, 뭐 우리 출석하지 말고 그냥 출석했다가 빠지네, 뭐네. 폭탄 떨어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엄청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좀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회기 때 오면 네. 그냥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냥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되니까 네. 국회에 민주당에 떨어지는 부담감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원내대표로서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이재명 대표 빨리 보내고 싶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빨리 보내가지고 본인 피셜이죠. 제 피셜인데 빨리 보내서 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그만두면 네.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네. 하니까 오. 내년 총선 공천 어이, 박광원 나에게 있어. 원내대표를 근데- 너무 폄하하는 그 이야기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가겠다라고 한 것도 그럼 이 주장대로라면 박광원 원내대표의 이런 계획 뭐 빨리 보낸다 말고 뭐 저 본회의에서 네. 이제 처리하면 힘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달라요. 이재명 대표가 나 비회기 때 나 빨리 영장 쳐 이거는요. 검찰에서 영장 못 칠 거 아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 떳떳해요라고 국민 앞에 내세우기 위한 거고 어차피 수사 그건 스케줄 달라요. 수사 스케줄상 8월에 영장이 힘든다는 걸 예측하고 알죠. 있기 때문에 알죠.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의 달라요. 생각과 판단. 우리 김타찬 어떻게 반박을 봅니까? 별로 못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반박할게요. 내 정신 분석의 측면이래 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럼 일단 이재명 대표 잠깐 입장에서는 김타짜 그거부터 이재명 대표 그 장타짜가 얘기했던 네. 피셜 중에 네. 이재명 대표하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이가 안 좋다. 이건 맞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은 안 맞고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럼 약간 사이가 성향은 사이가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아요.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민주당에 있는 저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저 오만은 어디서 근거 없는 오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예. 이렇게 질문하면은 예. 탄압당하나요? 아니에요. 무슨 옛날에 모 말이에요? 기자가 이래서 탄압당했다는. 괜찮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은 또 확실하게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부분 좀 이렇게 뭐랄까
다 포용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걸 좀 안 만든 것 같고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여기에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느냐라는 거는 지금 여론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저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격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재명 대표나 박광원 원내대표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워딩에서의 바람과는 달리 네. 검찰이 영장을 친다면 이건 뭐 9월 10월이에요. 정기국회 때예요. 이건 스케줄상 8월에 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면 9월에 영장이 딱 쳤어. 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와 국회에. 올라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현실적으로 약속도 지켜야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 이거부터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던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불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네. 국회 제출하고 나서 72시간 후에 첫 번째 본회의 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때 표결 못하면은 다음번 본회의 이때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다른 법안 같은 경우에는 김종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 같은 경우에는 표를 못하면 그냥 없어지게 되는데 네. 이거는 국회법 규정에 따로 적시가 돼 있어서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없어요. 이제 김종민 의원도 시간 질질 끄는 얘기했고. 거지 네. 이거는. 의미가 있지 자기네들 안 좋은 의미. 안 좋은 의미 계속 많지. 그 생중계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다가 이게 그렇지. 그 아주 안 좋은 의미가 네.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공언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승부사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미지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우리 방송에서도 잘했다 이재명 대표 네. 뭐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잘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민주당?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 네. 두세 달 전에 했으면 네. 제 상식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자기 말에 대해 가지고 그 지키는 이게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기 이제 신뢰하고 이게 그 굴러가는 것에 대한 관행적인 이야기인 건데 네. 두세 달 전에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에 큰 사정 변경이 예컨대 무슨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아닌 사람이었다가 얌전한 사람이었다가 뭐 한동훈으로 바뀌었다. 뭐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놓은 사람이었는데 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막 그 명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 두세 달 사이에 우리 뭐가 바뀐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엔 어떻게 될 것인가 9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는 광고 듣고 와서 3부에 할게요. 자, 유튜브로 왕팬님께서 다양함의 공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나님께서 타짜와 정치쇼 최고의 쇼쇼쇼. 다양함의 공존을 떠나서 광고랑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김타짜하고 저 장타짜 사이에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이가 좋으냐 아니냐. 네. 김기현 대표하고 윤지혁 원내대표는 사이가 좋으냐 아니냐. 제가 그 네 사람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민주당 얘기는 했어요. 네. 2부에서 3부에는 이제 저 국민의힘 얘기 물어볼 거예요. 장타짜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앞서 저 하더만 얘기를 마저 좀 마무리해보죠. 이재명 대표. 어쨌든 그럼 9월에 영장을 치면 9월에 김타짜한테 네. 먼저 물어볼게요. 9월에 검찰이 영장을 치면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네. 발부가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찰은 영장을 칠 것 같아요. 검찰의 네.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그럼 민주당이 어떤 선택지가 있냐는 거죠. 그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던 투표 거부 있잖아요. 네. 그거 물어보니까 김종민 의원은 그냥 딱 단칼에 그러면 민주당 총선 하지 말자는 거다 그냥 이렇게 딱 잘라버리던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것도 궁금해요. 그냥 무슨 강성 의도로 지지층의 열광에 지금 취해 있는 거고, 응? 어. 그리고 거기에서 후원금이라도 좀 더 받고 네. 자기 경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개인의 그러니까 욕심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이재명 영장이 오면 대표보다는 본인을 위한 거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저런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결단을 해서 네. 스스로의 리더십을 보여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느냐. 네. 다시 말해서 의원들한테 나 갈 테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저기 약속을 지키는 것 쪽으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십을 보이느냐. 아니면 아사무사하게 저런 발언에 그냥 그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즐기면서 가는 이 두 가지 선택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될 것이지 네. 개개인 의원들 개개인의 선택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그 의원들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거라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메커닉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이득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도 나올 거고 네. 수도권 위기론 이런 거랑 다 똑같은 메커닉스라는 게 좋은 정치 당이 강한 거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정치적 이익하고 당의 정치적 이익의 교집합이 커야 돼요. 그럼 아. 자 우리 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면 나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지지율 올리면 당도 당도 좋고 좋고. 그게 이제 그 선순환의 선순환이네. 고리인 건데 네. 지금 예컨대 나는 공천이 너무나 중요해. 우리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무조건 돼. 그럼 뭐 전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공천에서는 이제 우리 당원의 이제 뭐 비중이 높아지니까 이걸 해야 돼. 네. 예컨대 국힘으로 치면은 뭐 지지율이 떨어져도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용산에서 이뻐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이 메커닉스가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광주에 지난번 경선도 악정고투를 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선 같은 게 늘 이제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럼 뭐 이재명을 지킨 사람 뭐 이런 걸로 이제 경선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당하고 맞느냐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윤타짜 계속해서 왔어 영장이. 그러면 네. 이제 투표 거부는 또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그 다음 회기 계속해야 되니까 그럼 어쨌든 한 번은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할 수 아니, 있을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당론으로 내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 다 가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가 계속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네. 두세 달 전에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당위의 문제인 거고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아니 현실적 제가 현실적으로. 당위와 현실에도 이게 말이 현실적으로 자기 이제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의 위상, 권위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을 지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그럼 저는 이 가능성이 낮게 보지만은 나는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당원과 의원들이 날 못 나가게 해가지고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난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한다 쳐. 그럼 와 국민들이 와 잘한다 할까? 알겠어요. 자, 장타전 어떻게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는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질질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표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바로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번 회기의 본회의가 아니라 이번에 표결 안 해요. 그러면 다음번 본회의에 그냥 표결 없이 나가라? 아니 표결을 없앨 수 표결을 없으니까.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론으로 찬성 정해달라. 했잖아요. 이미 6월달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냐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묻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아니, 거냐.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돼. 게 맞고 9월 18일 날을 좀 주목해라. 뭐요? 이때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국민 약속을 한 번 더 할 건지 오. 그때 한번 지켜보시죠. 이걸 끊고 가야 돼요. 네. 그러면 김타짜는 이거는 현실의 저는, 문제, 당위 네. 말고. 그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서 입장실 심사를 받으러 가야 승부수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가지고 만약에 막 기각이 나온다. 기각을 끌어낸다. 이거는 뭐 이재명 당대표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 말고 현실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니, 현실도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럴 이게 수밖에 없다. 제가 수밖에 되게 없다. 안 좋아하는 그 논리고 말이긴 한데 뭐 이런 주장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조선일보에서 우리를 욕하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뭘 제일 좋아할지 생각해 보라고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요. 뭐 그런 얘기들 나오죠. 플랜 B.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됐어. 그럼 이제 플랜 B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친명계 내부에서는 옥중 공천설 뭐 요 얘기도 슬슬 나온다는데 이거 가능해요? 김타짜? 저는 굉장히 막가파식 주장 같아요. 네? 이 근데 정당이 공당이 돼야 되는데 자꾸 막가파식 사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자꾸 이게 무슨 민주당이 공당이 아니고 사당처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국민의 눈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 뭐
흉흉해지잖아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거 왜 그런 거겠어요? 사회 지도층이 자꾸 이렇게 예? 국민 눈치 안 보고 모범을 보이려는 생각이 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도층에서 좀 모범을 좀 보이시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속당한 피의자가 공천한 민주당 후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거운동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네. 제가 딴 캐치프레이즈도 필요 없지. 제가 다른 데서 저한테 막 별명을 붙인 게 네. 그러기야 하겠어요라고 별명 붙여줬는데 네. 뭐 여러 단에 대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기야 하겠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더라.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하네. 참 이것도 뭐 그러기야 하겠어요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더라 할 것 같다고요? 아니 그게 옥중 공천이라는 게 설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네. 그럼 이제 뭐 이제 안을 짜가지고 특별 면회를 할 때 들고 가가지고 그럼 사인을 해준다. 이게 이제 옥중 공천. 네. 그러기 하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아니 해야 이런 돼. 건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그 민주당이 전 이것도 길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의중을 참 잘 아는 사람이 권한 대행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공천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거는 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좋냐 안 좋냐를 그런 건 떠나가지고 안 보이게 할 수 그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가능하지. 거. 그러니까 말씀처럼 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공천장입니다. 이건 안 될 건데. 이건 구속이 됐는데 당대표 안 물러나고 그냥 당대표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도 안 가고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 해가지고 공천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이재명 대표가 한 공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냐는 것이죠. 아니 일단은 그것도 권한대행을 바로 그냥 자기 자의로 지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건 아니야? 아니죠. 저기 서열 2위는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니까 사실은 원내대표에게 하는 게 가장 맞는 거고요. 그런 거를 또 만약에 어기고 입맛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당내 분란이 엄청 이게 커지는 거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길게 가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뭐 비대위원장이 맞다, 권한 대행이 맞다, 뭐 당원 8조가 맞다, 7조가 맞다. 차라리 이제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더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미 근데 결론을 만약에 내려놔야 돼. 옥중 공천을 뭐 하겠다 이러면요. 네. 민주당의 중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월달에 중세 시대? 이재명 대표 사퇴한다고.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중세가 이제 두달 암흑기잖아요, 남았으니까. 암흑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해보고 국민의힘 얘기할게요.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 누구한테 먼저 물어볼까? 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별로 뭐. 네, 저는 김- 근데 김다- 이게 뭐 별로 큰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 안 해요. 이미 네. 그 다 끝났다. 근데 이제 우리가 끝났다는 이제 의미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하고 다 정치적 심판받고 이제 불출마하고 그로 끝난 건데 근데 이것도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을 지피면은 민주당이 불리한 거죠. 안 좋은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네. 징계가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 쪽으로 손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막 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만 보면은 그렇게 하면 이게 제명이 되는 게 아니라 본회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본회의죠. 그럼 또 이제 본회의 가가지고 또 투표해야 된단 네. 말이야. 그럼 200명이나 찬성을 네. 해야 되는데 네. 200명 찬성이 이제 쉽지가 않을 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민주당한테 부담으로 돌아와서 네.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는 욕을 먹느니 예. 여기서 이제 끊어서 욕 먹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예 그런 그렇게? 판단이라면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크게 이제 몽둥이 10대 맞느니 한 3대 4대 맞는 게 낫겠다라고 어.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늦었지만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누가요? 김남국 의원이. 예. 제가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뭐 권위 아니면 의미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도 예.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공천도 안 줄 사실은 거였을 거고.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좀 이게 좀 프레시해요. 프레쉬예요? 네. 근데 왜냐면 현실적으로 왜냐면 요새 예. 멘탈 갑들이 너무 많잖아요. 멘탈이 메탈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 김남국 의원도 멘탈이 메탈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예. 자진 사퇴보다는 못하지만 예. 그나마 그래도 저는 좀 뭐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근데 네. 김타자 이런 건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네. 내년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공천받아서 안산 단원을 출마하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어차피 아니, 어려운 거 아닌가? 0%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닌가? 멘탈 갑들이 너무 많아서 예? 멘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만 보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창당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양국당 얘기하시는 거죠? 양국당. 예, 예. 근데 양국당. 그런 당 있어요? 조국, 김남국, 양국당. 예. 근데 그런 혼란까지는 어쨌든 안 가게 본인 스스로 차단은 좀 한 거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해주면 최고긴 하지만 그걸 안 한다면 이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어쨌든 그 지역구에 정치적인 큰 위상은 아니어도 네. 실리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에는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정치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아요. 네. 근데 뭐 그냥 이게 좀 뭐랄까 큰 이슈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아쉽긴 하지만 그런 대로 저는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장타짜 앞서 얘기했던 김기현 대표하고 윤지혁 원내대표가 사이가 안 좋다. 뇌피셜입니까? 팩트입니까? 아, 팩트죠. 그래요? 네. 막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발언 이후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 같은 뭐 평론가 얘기한 거에 뭐 지도부에서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실세인데, 내가 더 대통령과 가까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진짜요? 상징적인 장면이 이거죠. 지난번 6월달인가요? 김기현 당대표가 예. 국회 이제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자 의원 정수 30석 줄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윤재욱 원내대표 말이 그 되겠어 뭐야? 정말 그랬어요? 네. 그 보도가 됐어요? 보도보다는 더 이제 아, 내부적으로. 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네. 김기현발 의원 정수 감축에 윤재욱 당론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론 아니라고 원론적으로 되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네.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내 분위기를 보면 그냥 김기현 당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막 되게 사실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내가 더 진짜 실세고 가깝다 서로 대통령이랑.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 뽑은 그러니까 당대표잖아.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와 그럼 당 운영하기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2014년 15년도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예. 당시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 이후에 예, 예. 자기가 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과 가깝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계속 그 뒷다리 잡고 예. 반대되는 얘기하고 친박의 돌격대가 돼가지고 공격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이거예요. 됐었죠, 윤재욱 원내대표도 내가 친윤과 훨씬 가까워, 대통령과 훨씬 가까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 실제로 진짜 가까워요? 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전 모르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시켰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힘 요 얘기 장타짜한테 좀 더 물어볼게요. 네. 오늘 그거 한다며요? 조광특위 네. 당협위원장 인선. 여기는요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네. 왜냐면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공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잖아.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 그건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네. 근데 오늘 당협위원장 인선 발표하는 거 왜 의미가 있어요? 임명하지 않는 곳을 주목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어 있는데 네, 왜 비워놨을까? 누가 올까 이런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명한 곳의 면면들을 보면 네. 그렇게 썩 뭐 경쟁력이 있거나 명망가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자리는 그냥 당신들이 좀 관리 좀 해. 이 정도 수준 같고 예. 비워두는 곳은 예. 뭐 예를 들면 예. 내피셜 내피셜. 용산에서 이제 내려 꽂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 좀 비워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어디가 그래서 비어 있는데? 발표되는 거 보고 그러니까 판단해 그거를 보시죠. 자리를 봐야 돼요. 예컨대 강남이 빈 거하고 네. 강북이 빈 거하고 다르잖아요. 강남은 이제 킵의 의미고 강북은 정말 누구 없어? 라는 의미인 거니까 그건 이제 지역하고도 겹쳐서 봐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럼 아까 그 얘기는 뭐예요? 뭐요? 지금 당협위원장하고 공천이랑 상관없다. 9개월 남았는데 유리하지 않나? 근데 대통령께서는 아직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아 현재는 지금은 그렇다. 네, 한 달 전쯤에 이제 대통령하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당대표랑 사무총장이 저녁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 뭐 김기현 당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은 저희가 경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통령께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당연히
그런 일들은 당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뭐 오. 당에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네. 요즘 강서구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네. 뭔가 전초전 내지는 이게 예고편 양당 다 약간 아. 이제 그런 느낌이 묘하게 드는 거죠. 자 봅시다. 예고편. 예고편을 봐야 본편이 보이니까. 일단 제가 강서구청. 이제 강서구는 제가 일단 주민이고 윤태권 불출마.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네. 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를 하자면 양당에서 저한테 네.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양쪽 다. 제가 이야기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뭐 취재를 하려고 한 게 네. 아니라 네. 와서 막 상의하는 사람도 많고 주민이 막 오래된 그러는데 주민이니까 또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나리오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처음에 우르르 열 몇 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이제 국힘에서는 뭐 사람이 없다. 김태우 본인은 이제 의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기야 하겠어요에 이제 또 원 오브 댐인데 김태우로는 이제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내고 뭐 이제 금태섭 신당 이런 쪽에서 이제 내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견적을 보는 게 어떻겠냐. 뭐 박외력이라든지 금태섭 신당이 뭐 우리 걸 깎아 먹는지 민주당 걸 깎아 먹는지 뭐 그렇게 보자라는 식의 이제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움직임은 민주당 쪽에 있었어. 그때 누군가가 이제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경찰 출신을 찾는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린다. 얼마 전에 보도 났던 그렇죠. 경찰청 차장. 그 이야기가 들렸던 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되기 전이에요. 네. 그 이야기가 들리더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사면 복권돼 가지고 본인이 예비 후보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당은 현대까지는 조금 꺼림칙해해요. 뭐 결정된 거 없다. 안 했으면 좋겠다.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엊그제 이 진교훈 이분이 출마 선언을 했죠. 민주당에.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김태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고 모욕감을 느껴서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 경찰청 넘버 2 출신이 내가 간다. 그렇죠. 이제 논리적으로. 근데 이분이 막 언급한 게 뭐 황운하 의원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 밖에 있는 이제 당원 조직을 꾸리는 뭐 이쪽이 있어요. 강위원 사무총장이 있고 김우영 뭐 회장이 있는 좀 강성 당원들 조직 거기 처음 가가지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영입한 저는 카드는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경찰청 차장이면 크지 구청장으로 괜찮지. 근데 저라면은 민주당에서 이분한테 약간 강성 당원 임무를 일부러 안 묻힐 것 같은데 벌써 묻었네. 이 포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총선에 약간 이제 예고편 비슷한 느낌이라는 게 양당 다. 어떤 식으로 공천이 되냐. 국힘은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이걸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것처럼 하잖아. 또 사면 복권 받은 것도. 국힘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게 좀 사람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라고 하는 이 느낌. 민주당의 이 느낌. 이게 이제 예고편 느낌이라는 자, 거죠. 그럼 그거네. 일단 민주당은 예고편이란 게 이재명 대표하고 강성 당원의 그게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경찰청 차장 진교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분은 아까 이제 경선 이야기 나왔지만은 여기 뭐 민주당이 13명인가 신청했다 그러거든요. 이분도 될 거예요, 무조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막 활동하는 사람들이 13명이 갈라먹고 진교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지도도 있고 이런 스포트라이트 빡 받는데 누가 되겠어요. 어떻게 봐요? 당연하게 이 진교훈 경찰청 차장 공천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패착인 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왜 졌냐면 갈라졌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갈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그 입지를 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주저앉힐 수가 없어요. 선거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을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통합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대로 만약에 뭐 강성 지지층 냄새가 나고 뭐 기획의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나면은 결과적으로 본선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는 그런 기류, 지금 이런 기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기류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용하게 절차대로 경선을 치러가지고 후보를 선정해가지고 조용하게 선거를 치르면은 우리가 이긴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 이런 기류도 굉장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결국 김태우 용산 전 구청장 공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안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핵심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고 네. 당부도 했습니다. 하면은 정말 국민의힘 예. 큰일 난다. 국힘은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네. 좋은 거고 대통령한테 부담도 덜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용산으로부터 사인이나 근데 시고 국힘은 말도 그렇게 없대요. 안 끝났어요. 끝났대. 네, 장타짜 김타짜였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